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뭐 반일 히스테리가 이제 도를 넘어서 무슨 뭐 한국 사람이 하는 한국 재료를 갖고 하는 이자가야에도 이제 안 간다. 뭐 렉서스 자동차도 때려 부신다. 뭐 난리가 아닙니다. 문재인이 재미 좀 보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더듬어 보죠. 여기에 저는 이제 문팔육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문팔육이 빅픽처를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나름 정교하게 계산된 작전이라고 보고요. 뭐 1년 이상 기획돼서 실제 실행에 들어간 게 작년 10월부터 이제 첫 단계가 실행됐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김명수 대법관 등이 이끄는 대법원이 징용 판결을 내렸죠. 다시 말해서 그 징용되신 분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렇게 저는 그게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조국의 정의에 의하면 친일파고 이적행위자라고 합니다. 뭐 조국이가 저를 친일파로 부르던 이적행위자라고 부르던 제 인생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징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지금 벌써 여러 진행이 되고 있죠.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 즉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뭐 특허권 수수료라든지 혹은 배당금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더 나가서 아예 그 일본 기업의 무슨 그 거래 구좌 이런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국내 법원이 강탈해서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게 진행 중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일본 여론이 폭발할 수밖에 없죠. 여론이 폭발하면 일본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일본의 반발이 이제 시작되면 비로소 아주 복잡한 4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일본 반발까지 포함하면 5개로 이루어진 상호 과정이 증폭돼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문팔육의 빅픽처입니다. 일본이 반발을 일으키면 당연히 한국도 반일 히스테리를 일으키죠. 그걸 이제 공작을 할 수 있죠. 펌프질을 할 수 있죠. 조국이가 페북질해서 막 펌프질 하듯이. 그게 청와대 수석이 그렇게 내깔겨서 펌프질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문팔육 집단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경제 보복한다. 이 사람들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면 한국 경제가 공경에 빠진다. 이 사람들 계산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일 감정은 치솟아 올랐고 일본은 경제 보복을 하고 한국 경제는 더욱더 곤경에 빠지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또 불지르면은 야, 미국은 왜 한국 편 안 드는 거야? 반일 전선에서 보니까 북한도 우리 편이고 중국도 우리 편이네. 그래서 반미 친북 친중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게 아마 빅픽처일 겁니다. 이 빅픽처로 몰고 가겠다. 이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빅픽처에 깨춤을 추고 있는 조중동 또 거기에 시다바리를 한 황교안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사설처럼 뭐라 그랬죠? 그 반일에는 여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차라리 문재인 앞에서 벌거벗고 스트립쇼를 하십시오. 문재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게 낫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안심하십시오 라는 뉴스를 전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절대로 이 빅픽처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냐? 수출 관리에 끝날 겁니다. 한국의 물자를 안 보내는 일을 안 할 겁니다. 그것이 삼성에서 쓰는 거다. SK 하이닉스에서 쓰는 거다. 또는 어떤 SMT, 그러니까 PCB 제조회사에서 쓰는 거다. 뭐 이런 게 확실해지면 수요처가 확실하면 지금 수출 관리를 하겠다는 세계 품목, 에칭가스, 즉 불화수소,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그리고 극자외선 감강제 이런 거를 안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일본이 미국한테 한 답입니다. 그 답을 그렇게 했다라고 무려 조선일보에 무려 워싱턴 지국장인 강은선 씨가 자기 기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미국 관리가 뭐라 그랬냐. 일본 사람들은 이번 수출 관리 조치가 수출 금지도 아니고 또한 보복도 아니다. 엑스포트 밴도 아니고 리텔리에이션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강은선 씨가 자기 기사에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쿨한 수출 관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시 앞그림에 가면 어디가 깨지는 거냐? 예, 저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그 사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슬이 없어지고 나면 당연히 한국 경제가 곤경에 빠지는 사슬도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 뭐냐? 정신 이상자 칼춤 추는 것만 남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막 칼질하는 거예요. 반일이다, 반헬이다, 반미다, 반미다, 친북이다, 친중이다 하면서. 일본 경제 보복 없어지면 한국 경제 곤경,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가 일본 보복 때문에 더욱더 곤경에 빠지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문재인이 자충수 두고 자살 꼴러서 지금 개판 난 거지. 일본 경제 보복 없을 거예요. 제가 보면. 일본이 이거를 하게 되면 이 문재인 586, 문86의 빅픽처 그 함정 속에 지들이 기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본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자, 그러면 경제보복 없이 그럼 어떻게 저 징용 판결에 대해서 저항할 거냐. 국제무대로 끌고 가죠. 왜냐. 이거는 청구권 협정 본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일 간의 중재위 구성하자라는 중재위 구성 제안을 위반했고 3조 2항. 그 다음에 이거를 제3국 중재위 구성하자라는 3조 3항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조국이 발언 보세요. 사법주권이라 그랬나? 재판주권이라고 표현했죠. 제가 사법주권이란 말은 저거는 개무식한 소리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법주권이라는 건 한 영토 안에서는 그 국가의 법률이 우선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요새 국제화된 사회에서 한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홀로 우선해요? 조항이 다 있고 이렇지. 그런 뜻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사법주권이라는 건 판사의 양심과 개인의 정신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라는 뜻이다. 라고 제가 10번, 20번 말했더니 뭐 조국이는 요새 말을 바꿔서 재판주권이라고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즉 조국의 표현에 의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협정이 어떻게 돼 있던 간에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재판했으니까 우린 밀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 얘기 뭐냐. 제3자 중재 이런 거 안 받아들인다. 중재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징용 판결을 신성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딱 끌고 나가기가 좋다고요. 무슨 경제보복할 필요도 없어요. 즉 일본은 아주 지능적인 투트랙 전략을 쓸 겁니다. 수출 관리는 굉장히 냉철하게 수출 관리하고 명분 충분하잖아요. 한국의 상습범인데. 벤츠도 한국서 갖고 방탄 벤츠도. 석유 환적도 한국 선박회사가 관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단속 안 하고. 석탄 환적, 석탄 밀수입도 한국 선박회사가 관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간첩 단속 안 했고. 얘들은 간첩을 방치하고 있거나 방조하고 있거나 지원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들어오는 거고 그 손가락질에 나름 근거가 있단 말이죠. 어느 케이스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수출 관리하겠다. 수출 안 한다는 소리 아니다. 이 물건 삼성전자가 갖다 쓰는 거 맞네요. 그럼 오케이 수출 나가세요. 그 다음에 징용 판결은 국제 문제로 끌고 가겠다. 이게 일본의 지능적인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 전략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서 수출 보복, 경제 보복 가해서 한국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을 문을 닫아 걸어가지고 수도꼭지를 잠가서 한국 경제가 폭망한다. 이런 식의 패닉을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막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런데 그거 속지 마세요. 특히 그런 패닉을 일본 언론도 요란 법석을 떨면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언론이 한국 언론이랑 굉장히 묘사한 데가 있어요. 몰려가면 그냥 폭도처럼 우르르 몰려가요. 일본은요, 어떨 때는요, 신문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신문 구성이. 그렇게 획일적인 데가 있어요. 한번 이거 딱 발동 걸리면은 그냥 몰려간다고요, 이게.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전략물자 90일, 이게 뭐냐면은 지금 개별 관리로 들어가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수입 신청을 하고 그 수입 신청에 대한 법률적 심사 기간이 9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률적 심사 기간이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증빙이 미비하네요. 증빙 갖고 오세요. 또 갖고 오면 또 심사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증빙 미비하네요. 또 갖고 오면 또 심사 중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90일을 사실상 무한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일본에서 평론가들이 합니다. 일본 언론이 합니다. 아베가 그렇게 갈 거라고 근데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이 가진 특성이에요. 어차피 혐한 감정 많이 퍼져 있고 그러니까 걔들도 장사해야 되니까 저 한국 놈들 죽여 하고서 일본 언론이 막 이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렇게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왜 못 가냐? 자살 수인데다가 이 전체 빅픽처가 미국판이거든요. 미국과 조율돼서 진행되는 거라서 효과가 없이 바로 이 문팔육 집단의 이 구조, 다시 말해서 한국의 반일 히스테리 불러일으키고 일본의 경제 보복을 불러일으켜서 한국 경제를 박살을 내고 경제가 박살낸 상태에서 한국인의 좌절감과 분노를 가지고 더욱더 이 반일 히스테리를 반미, 친북, 친중 그러한 흐름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이 문팔육의 빅픽처에 미국이나 일본이 안 말려들죠. 따라서 혹시라도 제가 잘 모르지만 뭐 돈을 다룬다든가 무슨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 중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가해서 수도꼭지를 잠가가지고 한국 경제가 박살날 거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돈과 자산을 움직이시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고민 중이었다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제가 말한 대로 해서 나중에 그때 백모 말한 대로 했다가 손해 안 봤다라고 고마운 마음이 들으시면 가끔 제 강의 듣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자산운용하는 분인데 그 미북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그 다음에 미국의 북한 최대 압박, 트럼프의 전략 이런 거에 있어서 백모 세뇌 탈출을 듣고 자산운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자산을 맡긴 그 거대 기관에 돈을 자기가 많이 벌어들였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말씀으로 해주셔도 영광이지만 물질로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물질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일본은 이 문팔육의 빅픽처에 절대로 안 말려들죠. 안 말려드니까 이제 문팔육의 이제 그거는 완전히 개발질이 되는 겁니다. 자, 아직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발효도 안 됐거든요. 8월부터인가 발효된다 그러죠. 그럼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옛날 화이트리스트대로 수입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국 보낼게요. 오케이 통관. 이거 한국 보낼게요. 오케이 통관. 그래서 포괄적 허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경제 보복을 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해서 일본이 개별 수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고 일본이 과연 저걸 명분 삼아 가지고 수도꼭지를 거의 뭐 10% 잠글지 안 잠글지 20% 잠글지 완전히 잠글지 이거 아직 하나도 안 드러나 있다고요. 정상적 정부라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야, 우리 사회가 친북 종북에 많이 시달려 있어. 그래 우리도 모르는 틈에 석탄도 막 들여왔고 석유도 막 환적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탄 벤츠도 북한으로 갔네. 그래서 우리가 걔들 다 잡아가지고 간첩 혐의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 뒤늦게나마. 우리한테 일깨워줘서 고맙다. 우리가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그럼 너희가 직접 수출 관리하되 수출선이 명확한 데는 90일 이내니까 사실 옛날에 화이트리스트에 있었던 거랑 동일한 속도로 좀 처리해 주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복기를 해서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경제 보복이다. 이건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상대방은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상대방이 한 말은 이겁니다. 한국에서 부적절한 그런 밀수출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은 징용 판결에서 보이듯이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 즉 징용 판결은 한국 정부의 신뢰성 상실에 대한 사례로 들은 거지 그것 때문에 직접 수출 관리하겠다라고는 얘기한 바가 없다고요. 상대가 얘기하지 않은 걸 미리부터 부풀려 가지고 경제보복이다. 징용 판결과 관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를 오히려 키우는 거예요.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거죠. 이걸 경제보복을 일으켜서 한국 경제를 빠가를 내야 반일 히스테리를 더욱더 불러일으키고 그 반일 히스테리가 극에 달하면 그걸 반미 친북 친중으로 전환시키겠다. 이게 빅픽처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왜 이렇게 행동을 해왔는지 왜 긁어부스럼을 하고 만들고 있는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텐데 앞으로 노력할 텐데 우리가 신뢰를 다시 쌓을 때까지 그럼 너희가 직접 수출 관리해. 우리가 100% 협조할게. 그 대신에 우리가 정확한 우리 한국 기업이 수입하겠다는 한국 기업이 수입자가 명확하면 초특급으로 그 전에 화이트리스트로 처리되던 그 속도로 수출을 좀 해줘. 이러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나서 더 나가서 우리가 법관들이 다 그 민족 감정이 세니까 법관들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게 양국 간의 협정 문제니까 국제법적으로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국제사회에서 그럼 제3국 중재위에 해갖고 징용 판결은 그건 또 다른 문제로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 봅시다.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거 아니에요? 징용 판결은 재판 주권의 문제니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땡.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그런 방식만 해라. 일본 정부, 일본 기업, 한국 기업.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거기에 한국 정부도 넣고 해서 막 그림을 그려서 이게 딜이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조중동에서 말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 사람들요 저렇게 칼 빼면요 절대로 안 물러나요. 아베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 징용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 물러날 것 같아요. 안 물러납니다. 징용 판결에 대해서 타협 없습니다. 속된 말로 곤조는 문팔육, 김명수, 폭도 대법관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베도 갖고 있고 고이즈메도 갖고 있고 일본 사람도 곤조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거.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없는 판결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대가는 문재인 정부와 폭도 대법관들이 치를 겁니다. 폭도 대법관들은 당연히 직권남용으로 고발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 경제보복은 시작도 안 됐는데 경제보복이다라고 규정하고 긁어부스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 타령은 제가 타령을 타량이라고 썼네요. 사교의 수법이에요. 모든 사교는 김일성 영생교 같은 사교는 외부 세계를 악마화하죠. 김일성 영생교는 수령님이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해 주신 우리 조선민족이 자랑스럽게 만든 수령님의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울타리 바깥의 모든 세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악마, 악종들이 사는 지옥이다. 우리는 어버이 수령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버이 수령의 아이들이다. 이게 북한 김일성 영생교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외부 세계가 악마이기 때문에 강성대국을 해야 되고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 된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외부 세계를 악마화하는 건 사교의 수법입니다. 일본이 아직 경제보복을 할지 안 할지 그 수위가 어떻게 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이러고 칼 뽑고 반일이다. 쫄지 말자. 이러고 튀어나가니까 또 조중동이 옆에서 북치고 꽹가리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방 회장, 홍 회장, 김 회장이 조선의 방 회장, 중앙의 홍 회장, 동아의 김 회장이 이게 무슨 꼴이래요. 그러니까 또 뒤에서 박수 치면서 황교안이 따라가고 자한당의 일부 우르르 따라가고 반일의 여야가 어딨냐, 반일의 여야가 어딨냐. 이게 개돼지 공화국입니까? 무슨 정신병자 공화국입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8월 달에 제외하는 것이 발효하면서 일본이 정부가 직접 발표하든지
미국 언론 혹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리크돼서 나오든지 요번에 저기 뭐 방탄 그 벤츠가 언론 그러니까 NGO를 통해서 튀어나오듯이 정부 발표가 아니라 미국의 NGO 이름으로 뉴스가 나왔잖아요. 실체적 증거들이 나올 거라고요. 실체적 증거들이.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면서 당연히 개별 관리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 수입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무슨 PCB 제조업체 이렇게 명확할 때는 다 빠져나갈 거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적으로 처리될 거라고요. 그 일본 얘기할 거라고요. 한쪽으로는 저거 까면서 한국에서 이 전략물자가 어떻게 밀수출됐는가를 까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정상적으로 쿨하게 수출 관리를 개별적으로 해줄 거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그렇게 말하겠죠. 봐, 우리가 수출 관리한다 그랬지 너희한테 경제 보복한다 그랬냐? 너희 돌았냐? 너희 돌았냐? 왜 우리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한다고 얘기해? 아, 징용 판결? 아, 그거는 워낙 엉터리 판결이어서 국제사회에 끌고 가서 해. 우리 그렇게 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양보 없어. 이게 일본의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런 앞으로 한 달, 두 달 후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반일 히스테리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간악한 동물이에요. 한국인들 더 간악해요. 그때쯤 되면요, 지금 뭐 반일 입에 침튀기 된 사람들 그때 되면 무슨 말 할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말이야, 문재인이가 그 반일에 막 그냥 불 지르는데 내가 그때 반일 좀 하긴 했는데 마음이 싸하더라고. 그때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제 나라 조져서 망쳐먹으려 그러나.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기억이 조작이 돼야 자기가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조작해요. 자기가 반일 히스테리에 미쳐서 날뛰었다는 생각은 없어지고, 문재인이 반일 히스테리를 불러일으켰는데 나는 그때 좀 뭐 찬성하긴 했지만 그때도 한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선 냉철하게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어. 이렇게 기억이 조작된다니까요. 이 기억 조작 못하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자가 되든지. 농담 아닙니다. 그 망상성 정신분열 환자들의 기억을 보면 과장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예민해요. 망상성 정신분열 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신병자가 되든지 혹은 진실존중을 배우든지, 한편으로는 자기 의견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계속 검증하는 그 기량작용이 머릿속에서 일어나죠. 한편으로는 자기 의견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검증하는 거. 그래서 검증이 해서 걸리면, 거짓이 걸리면 그게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더라도 아, 그건 진실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진실 존중이거든요. 그게 진실에 대한 용기거든요. 그게 개인의 징표고 그 개인이 바로 자유시민의 주춧돌이라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나와요. 현대심리학에서 셀프, 참된 개인을 현대심리학에서는 셀프라고 부르죠. 자기가 된다라는 건 자존감, 자긍심, 셀프 이스팀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인데,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셀프 이스팀은 학벌, 재산,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실에 대한 용기를 가질 때, 진실을 위해서 나를 넘어설 때, 나의 입장, 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자기 자신의 그 능력, 그거를 확인할 때 사람이 진정한 셀프 이스팀을 갖게 된다. 자존감을 갖게 된다. 그 자존감을 갖게 될 때 진정한 개인, 자기, 셀프가 된다. 그때 인간이 이고에서, 이고 덩어리, 나는 나다, 내가 내야 라는 그 자의식, 그 싸구려 자의식 덩어리에서 나라는 건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성찰을 하는 자기, 셀프가 된다. 이게 심리학의 기본 컨셉이에요. 현대심리학의. 이 현대심리학이 이런 컨셉까지 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융이고, 융은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평생 자기 스승으로
프리드리히 니체를 모시고 살았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지속되질 못한다고요. 저렇게 되면. 이 반일 히스테리가 못 지속돼요. 앞으로 한 달, 두 달. 이러면 모든 히스테리 경련 발작의 특징은요. 일과성이라는 데 있어요. 사람이 경련 발작을 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언제까지 부들부들 떨 거예요. 숨이 넘어가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죠. 기가 빠져서. 자, 그래서 지금 천지사방에서 반일 히스테리가 막 그냥 불이 붙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제 말이 맞는다면,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은 경제보복 안 한다. 경제보복은 애초 거론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경제보복해서 한국 수도꼭지장 가서 목 졸라 죽일 수 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결코 그 길은 안 간다. 왜냐?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큰 판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대 안 간다. 그러한 제 말이 맞다면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히스테리 부렸던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절감하게 될 겁니다.